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불법 비서, 불법 법인카드 횡령, 그리고 옆집에 비밀 합숙소를 굴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단은 김혜경 씨의 심부름만 전담하는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의 전담 비서, 그 비서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던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있고 김혜경 씨가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배소현 7급에서 나중에 경기도 5급이 됐어요. 이 밑에 공익 제보자 A씨, 성남 아트센터의 직원이었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연결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소연 비서와 제보자 A씨 사이에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모님 약 갖다 놨냐? 사모님 초밥 10인분, 그리고 샌드위치 30인분 등등 이런 거에다가 동호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퇴원 수속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사실은 이 통화가 8개월치가 녹취가 돼 있답니다. 왜 녹취를 했을까? 제보자 A씨는 관노비라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데, 자, 뭐가 불법이냐? 비서 자체가 불법이에요. 도지사의 부인은 비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합법 의전이 있어야 과잉 의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전 자체가 전부 불법이야. 그래서 불법 비서의 지시를 받고 온갖 심부를 하다 보니까 관노비라는 수치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다 녹취를 다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가 다 공개가 됐을 때 어떨까? 이 공익제보자 A씨를 보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과 저는 진짜 긴급한 때만 소통을 합니다. 아직 공익제보자 지정은 안 됐지만 임시조치로 경찰의 신변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했던 게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폐경기 호르몬제, 동호 퇴원수소, 요때 관용차 사용 등등등등. 근데 그렇게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변명했냐? 초밥이나 이 음식들은 도지사 관저로 배달됐다. 관저, 특히 3층 냉장고로 갖다 놨대요. 근데 도지사 관저는 수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2층 건물이야. 3층 냉장고에 갖다 놨대. 근데 그래서 그 3층은 우리 같은 먹을들 눈에만 안 보이지 호구가 들어가는 열차 갖다 놔는 비밀 통로구나. 3층이 도대체 어디 있죠? 그랬더니 그 변명하는 사람이 다 튀어버렸어. 이제는 아무도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박하는 거 보셨나요? 반박은 못합니다. 있지도 않은 관사 3층. 그리고 이 초밥 샌드위치는 수원에 있는 도지사 관저에서, 공관에서 아침 회의 명목으로 샌드위치 32인분을 주문해 놓고는 이거를 20km 떨어져 있는 분당의 2401호 여기다가 배달을 한 거예요. 초밥도 배달. 폐경 호르몬제는 여기 가서 2401호와 2402호 걸쳐져 있는 여기 소화전 여기다가 걸어놓는 거야. 걸어놓고 사라지면 누군가가 이걸 집안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전부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 비서를 둔 것 자체가 첫 번째 불법이고요. 이것들을 어느 돈으로 썼냐? 전부 법인카드 쓴 거예요. 법인카드라는 거는 이재명 시장 도지사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사다가 집으로 배달한다? 뭐죠? 횡령. 그 다음 식사를 안 하고 가게를 지정해 놓고 거기다 물건을 안 사면서 그 카드를 써서 돈을 처리하면 뭐죠? 카드깡. 그래서 주로 이용했던 게 경육식당, 그 다음 과일가게, 그 다음 분당의 자택 근처 맛집, 그리고 시간대는 업무시간. 이 카드는 전부 정당한 업무 추진비로 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정육식당, 그 과일가게 여기 가보니까 카드 전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대가 업무 시간이 아니거나 밤에 가서 공무원이 그 시간에 업무 추진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과 시간에 그 가게 가서 전날 카드 전표를 취소하고 새롭게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가게가 특히 문제가 된 거는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 기일날 제사 음식과 과일이 들어갔는데 그 같은 날 전표가 40만 원 넘게 이제 끊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부 법인카드 횡령, 카드깡, 이게 두 번째 불법으로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가 호주에 출장 가 있는데 분당에서 이재명 카드가 긁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터스텔라나 배트맨 시리즈 보면 있잖아요.
플래시 포인트. 빛보다 빨리 달리면 동시에 두 군데 막 나타날 수 있잖아. 우리만 몰랐지 이재명 지사가 혹시 플래시 포인트 아닌가? 이 와수라 왕국의 판타지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문제는 이 카드가 도지사 실 카드만 쓴 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카드를 다 긁어다가 전부 사모님과 이재명 지사 측근들의 이 카드로 쓰여져 있네. 여기에 부서장들이 전부 특혜 인사를 받아서 다 승진을 해. 이게 도지사로 있는,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쓰라고 한 카드를 카드깡, 그리고 횡령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장에게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고하시오 라고 2012년인가 요구를 했어.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했게요? 거부했어.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이다. 모든 지자체가 다 감사를 받거든요. 혼자 거부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중앙 집권의 부당한 압제에 저항하는 소신 시장으로 자기가 이미지 부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알고 봤더니 이거 까면 바로 압송되기 때문에 그때 거부했던 거구나. 뒤늦게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이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자, 2401호 지하에 주차장이 있겠죠? 관용차가 있어. 원래 관용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다 써놔야 돼. 그리고 관용차는 도청 주차장이 있어야지. 근데 도지사 자택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누가 자꾸 쓰는 거야. 누가 썼을까? 김혜경 씨가 쓰는 거지. 그래서 관용차 쓴 것도 불법. 자, 김혜경 씨가 불법 비서를 두고 불법 의전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전부 횡령하고 깡하고 부서에다 나눠서 썼고, 관용차를 썼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일단 나온 거야. 그래서 호칭이 많이 붙었죠. 횡령궁. 예, 뭐. 그래서 한마디로 소탐대실. 소탐대실이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인데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일타.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많아 있었죠. 야, 초밥 10인분 그리고 소고기 안심 저 10인분 도대체 누가 먹는 걸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소연 씨와 제보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전임자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인데 도대체 저 집안에 누가 있을까? 기생충이 있는 것 같아. 리스펙트! 이렇게 해서 최대의 미스터리가 나왔던 거죠. 도대체 기생충이 누구냐? 이게 또 새로운 게 폭로가 됐어. 뭐냐? 이게 분당 순회동에 기역 키읔 아파트거든요. 2401호 이재명 자택. 바로 앞집이자 2402호가 있는데 한 층에 두 개밖에 없어. 65평짜리들이거든. 동상이몽? 거기 나왔던 그 아파트야. 자, 이재명 이게 1998년부터 살고 있었어. 그때 변호사하고 조폭 변호할 때니까 잘 돈 많이 벌었지. 그리고 2402호가 알고 보니까 경기 주택 도시공사 여기에서 합숙소로 2402호를 전세를 얻은 거야. 2020년. 근데 여기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누구냐? 이헌욱. 2019년 2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작년 11월 3일자로 사퇴를 했어. 왜? 대선 캠프 들어가려고. 지금 대선 캠프 핵심이야. 근데 이헌욱 사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2402호를 9억 5천에 전세를 얻었어요. 현재 의혹은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이 한 층을 통으로 쓴 거야. 요거를 전세를 얻은 이현욱 사장은 자칭 리틀 이재명이야. 집권하면 민정수석이래. 조국 후임인 거지. 그리고 조국이 실제로 이현욱 사진 다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현욱 사장이 옆집을 얻었는데 이게 폭로되니까 뭐라고 그랬게요? 나는 그 2401호에 이재명 시장이 사는 줄 이번에 알았다. 이재명 자택을 몰랐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였냐? 그 전에 누가 살고 있었냐? 등기부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들의 김철주, 부인이 김세화. 역시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세요. 김철주, 김세화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함께 동호 같은 학교 학부모야. 김세화 씨는 김혜경 씨랑 친구 사이인 거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시장이 됐어. 김철주는 삼성생명 보험을 하던 사람인데 2011년에 경호업체 대표가 돼.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사퇴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아트센터. 정확히는 성남문화재단이야. 부장으로 특채가 돼. 경호업체 하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공연기획부장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굳이 왜 이걸 얘기를 했냐? 자, 제보자 A씨는 김혜경 씨의 수화를 들기 위해서 불법 비서 배소연에게 붙여준 보조사수야. 어떤 사람을 누구의 추천으로 붙일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제보자 A씨는 그 전에 그냥 민간에 있다가 아트센터에 들어갔다가 배소연의 보조사수로까지 왔고, 아트센터는 굉장히 자기가 보람을 갖고 열심히 했었는데 배소연 밑에 보조사수로 가서 지금 이런 불법적인 기생충 심부름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다가 지금 공익제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연결고리가 여기서 우선 1호 연결고리 용의자가 나오는 거지. 그다음 부인 김세화 씨는 여기가 시장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 성남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부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권한대행까지 해요. 우리 이런 얘기는 저 성남의 김사랑 씨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성남 FC 후원금을 네이버, 두산 등등등 쭉 가고 경기도 성남시에 그때 시금고였던 농협에서 5억 원을 후원을 하는데 FC에다 그냥 후원하면 되잖아. 근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5억을 주면 여기에서 티켓을 사서 5억을 쓴 것처럼 해요. 티켓 값이 과연 5억인지 알 수 없어. 이거 비슷한 게 자원봉사센터랑 재윤경 전 의원 희망살림 부채 인수해가지고 처리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채권 추심 업계의 유명한 주목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백종선, 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남에서의 이권과 돈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인데, 자 여기 김철주 김세화 부부가 2020년에 갑자기 비워줘 집을. 그리고 일로 전세가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갈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미 집주인인데 왜 비워졌냐? 이재명 시장이 통째로 쓰라고 비워준 거지. 근데 그냥 해놓으면 이게 안 되니까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전세를 얻는 걸로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여기에 4명의 직원이 합숙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과연 2년 내내 합숙을 했는지는 그건 CCTV든 주차장 일지든 조사해보면 나올 일인데, 이 조사는 경찰이 한다 안 한다? 주택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뭉개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없애봐야 내부 제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비워주고, 자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65평 60평 합치니까 130평의 집을 다 쓰면서 옆집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어넣으면서 썼을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유력한 이 용도에 대한 추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친구집, 두 번째, 자 이 이현욱 사장이 뭐의 전문가냐면 2018년에 댓글 추적단이라는 민주당의 조직을 맡아요. 댓글 대책단이 한 역할은 뭐냐, 드루킹 고발해서 김경수 구속까지 가는 딱 이거 하나만 하고 바로 해체해버렸어. 자 이렇게 해서 드루킹 고발해서 김경수 날렸죠. 그 다음 2021년 3월 2일 날 참여연대가 LH의 경기도에 투기를 폭로를 해요. 근데 이 자료 내용들이 다른 데서는 알 수 없는 자료들.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걸로 누가 날라갔다? 경선의 이낙연 후보가 날라간 거예요. 경기도 내 LH 투기를 폭로해서 이 결과로 재보궐선거는 다행히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이낙연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꺾이는 결과가 오게 되죠. 박원순, 안희정은 다르게 해서 날아가. 그래서 남은 게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은 이재명을 오늘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리틀 이재명이다. 그런데 이재명 자택을 이틀 전에 알았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김지호 등 댓글 부대, 손가락 혁명, 그 다음 민주당의 디지털 전사, 이 전통이 오늘날 민주당 댓글 부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여기에 대장이 누구였다?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 해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이 이재명 주변의 댓글 부대의 핵심 멤버들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실제 댓글 작업을 다 하고, 이게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 다 이렇게 디스하는 글들이 이게 다 돼 있고,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결국 해경궁 김씨의 아이디 주소가 어디였다? 2402호 또는 2402호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경찰은 기소중지로 끝냈지. 참고인 기소중지로. 자, 댓글 대책단 책임자였던 이현욱, 해경궁 김씨의 실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김혜경 씨가 2401호와 2402호에 합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의혹의 가장 유력한 거죠. 다음 세 번째, 제가 받은 제보 중에는 그 옆에는 경호업체 친구들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경호업체가 어떻게 사냐? 얘네들이 주택도시공사에 취업을 했대. 그러니까 이 이현욱 사장이 합숙소를 100군데를 늘렸고 직원을 150명을 늘렸는데 거기에 들어간 직원들은 주로 경호업체 출신들 또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나 그 보조 인력들,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데리고 간 성남 마피아들, 또는 댓글 부대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거 낙하산으로 취업했다라는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열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지만 경찰과 감사기관들이 제대로 이걸 추적을 해줘야 되고, 저한테 오는 이 제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들을 추적해야 될까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들, 그리고 실제 이현욱 사장이 들어온 2019년 이후에 여기에 새로 취직한 사람들 다 조사해야 돼요.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부터 이재명의 측근 세력으로 돼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걸 봐야 되고, 자 2400, 2001호, 2402호와 관련해서는 CCTV,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리고 2402호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택배 배달했던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특히 CCTV는 이재명 그 후보가 자기 집 문에다가 CCTV 촬영 중이라고 팻말을 크게 써 붙여놨어. 증거인멸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일부러 폐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익제보자, 빨리 공익제보자 지정을 해서 신변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아수라 왕국의 비밀 통로 2401호와 2402호 한 층으로 엮여 있는 이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